안녕하십니까. 편한식품 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PD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편식방의 정약사입니다.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가을에 관한 걸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뭔가요? 오늘 전어요. 전어. 네. 좋죠. 저 한때는 전어 무척 좋아했습니다. 근데 전어는 약간 철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전어가 사시사철 나오더라고요. 그렇긴 하죠. 네네. 네. 가을이 되면 전어가 다들 맛있다고 해요. 왜 가을에는 전어가 맛있다는 거죠? 그게 그런 거죠. 저기 봄 도다리, 가을 전어 이렇게 그러니까요. 네. 가을 전어라는 말이 문구가 생겼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맛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류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 레vi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은 생각하기 좋아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음식, 맛있는 음식이면 먹기도 전에 이제 맛있는 거야. 가을 전어라는 말이 만들어졌잖아요. 사실 우리가 전어 안 먹었어요. 가을 전어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이게 마케팅이 되고 쫙 퍼지면서 전어 먹는 거야. 옛날에는 전어를 말 그대로 어촌에 있는 이런 분들,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주로 먹었던 생선인데 이제는 가을 전어, 가을 전어.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전어 먹는 거야.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어 얘기가 없었어요. 한 중반쯤 되니까 2000년 중반쯤 되면서 뭔가 이렇게 지방에 행사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저도 처음으로 촬영을 갔을 때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전갱어를 잘 안 먹잖아요, 우리가. 그게 주로 전갱어를 잡는 이유가 사료용으로 많이 쓰거든요. 그 양식 사료, 광어라든가 이런 애들 사료용으로 쓰는데 전어도 마찬가지였대요. 옛날에는 그냥 잡히면 먹고 잡혀도 잘 안 먹고 먹을 거 많으니까 굳이 그렇죠. 거기서 많은 고기들 맛있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되냐? 근데 이게 뭐 요 최근에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히고 소비를 좀 시켜야 되니까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 설득력 있어요. 설득력 네. 있고 전어가 지금처럼 거의 뭐 국민 생선으로 가을에 뜨는 그렇죠.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. 누구요? 집 나간 며느리.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 거야. 요즘 집 나간 며느리들이 많죠.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궁금한 거야. 왜 돌아왔을까? 전어가 맛있어서 돌아왔을까? 아니면 맛이 없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? 집 나간 며느리 역할이 저는 컸어요. 전어 굽는 냄새 맡고 돌아올 며느리면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집 나간 며느리가 진짜 큰 역할을 한 게 네. 농담이 아니고 전어하고 사촌 관계 굉장히 그 가까운 다른 생선이 또 있어요. 뭐요? 근데 이거는 문구 때문에 못 떴어. 뭐? 완전 사장되다시피 한 거. 썩어도 준치. 아 준치. 준치는 준치도- 썩어도 준치라고 하니까 준치하면 썩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.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맛있다는 뜻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썩어도 맛있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못 밀쳐 생각이. 그냥 준치는 썩은 생선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준치는 안 보여요. 근데 준치하고 전어하고 둘 다 청어과에 굉장히 가까워요. 준치를 전어라고도 했어요. 전어. 네, 그러면 준치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비슷하게. 그래서 준치도 전어라고 불렸던 생선인데 이게 마케팅이 안 된 거야. 썩어도 준치니까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전어는 완전히 부흥이 됐는데 네. 준치는 망한 거죠. 썩어도라는 말 때문에. 그렇게 마케팅이 중요해요. 가을이 되면 기름이 올라서 전어가 맛있다. 그런데 전어는 고단백 식품이다. 말이 안 맞는 거예요. 기름이 올라서 맛있어졌는데 고단백 저칼로리 그 식품이다.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죠. 왜요? 왜냐하면 생선에서 맛을 내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향이 싹 올라오는 이 부분은 기름이잖아요. 기름. 그러니까 기름질수록 구웠을 때 그 고소한 향이나 이런 게 마이알바는 그거는 뭐 마야르카죠. 떨어져.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왜냐하면 향기 성분을 녹이는 건 기름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기름질수록 더 맛있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왜 기름진 그 저 뭐야 저기 그거 마블링 있는 거 고기 네네네. 그거 딱 구워서 먹을 때 맛있네 하는 이유가 입에 넣고 씹으면 육즙이 도는 것 같거든. 근데 육즙이 그게 아니라 육즙이 아니라 기름. 그러니까 생선도 얘가 기름지면 전어도 가을이 되면 뭐 평소 비교해가지고 한 3배 정도로 기름이 꽉 찬다는데 입에 딱 넣고 먹으면 기름이 탁 돌면서 입에 그냥 마치 그 입안에서 뭐가 팡 터지듯이
그렇게 그 집이 딱 도는 게 맛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러면 그런데 이제 고단백은 기본이고. 전어를 굽지 말고 기름 많은 소갈비를 구우면 며느리가 총알같이 돌아오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냄새가 그냥-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인 게 며느리가 과연 돌아온 게 네. 이게 전어를 먹으려고 돌아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갈비를 구웠을 때 며느리가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전어가 안 나오는 동네에서는 며느리가 안 돌아오잖아요. 그러면 근데 이제 전어를 구울 수가 없으니까. 사실 여기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며느리가 안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전어 냄새 맡고 돌아올 정도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집을 나가지도 않아요. 그 아까 내가 써.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마케팅을 위한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사과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말이 있어요. 뭐죠?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. 이게 사과를 팔던 농장 주인들이 만든 거야. 사과를 안 팔아도 됐어요. 옛날에는 사과술을 만들었기 때문에. 근데 금주령이 탁 내려지면서 사과술을 못 만들었거든. 그때 만들어진 표어가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. 그래서 사과 많이 팔았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. 그러니까 전어도 며느리를 모델로 해가지고 판 거지. 며느리는 원래 집을 나가지도 않았어.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어를 더 팔아볼까? 네가 일단 집을 나가. 그래. 나갔다가 내가 전어를 나가. 굴게. 너 와. 돌아 이렇게 된 거라니까.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유를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애초에 이유가 없었어요. 궁금하더라고. 진짜 네. 주로 온 사례가 있는지. 이거 어디 문헌에도 없어. 소문만 있어. 그냥 하는 얘기야. 하는 얘기. 준치가 썩으면 진짜로 썩어도 준치가 맛있을 것 같아. 맛 없어요. 생선 썩었는데 전어도 이게 굉장히 편견인 게 이게 전어가 뭐 사이즈가 15cm 정도 돼야지 제일 맛있다. 그렇죠, 뭐. 무슨 뭐 가을에 맛있다. 이래가지고 가을에서 겨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어가 이게 소비량 자체가 뚝 떨어져요. 전어가 없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는데 왜? 뼈가 억세진다는 거죠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뼈가 억세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꼬시에서 못 먹으니까 안 먹는데 사실 전어 구워 먹거나 이럴 때는요. 그럼 회로 먹을 때도 마찬가지. 뼈만 발라내면 이게 11월 달로 가면 오히려 더 맛있어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대비가 더 잘 돼 있을 거니까. 네. 제가 그래서 그 수산시장 갔을 때 전어를 먹을 경우가 있어요. 주변 사람이 먹을 때 저는 꼭 뼈를 빼달라고 해요. 그러면 아저씨가 꼭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너무 작아서 뼈를 빼고 뭘 빼면 양도 적어 보이고 힘들다고. 그래서 굳이 그 뒤로부터는 비싼 돈을 주고 뼈를 발라서 전어를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 뒤로 방어라는 생선이 요즘 나왔어. 우리 다 방어 얘기도 한번 해야 될 텐데 방어가 나온 다음부터 굳이 뼈를 발라서 전어를 먹을 수가 없더라.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이빨이 안 좋은데 골다공증이 생겨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자꾸 멸치를 드시는 거예요. 그것도 큰 걸로. 좋아요. 네. 괜찮아요? 그럼요. 네. 근데 이제 너무 딱딱한 음식 많이 드시다 보면 이빨이 그걸로 더 안 가지고 좋아지셔요. 치아 상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볶아서 드시거나 하지 마시고 칼슘제를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? 아니 멸치를 갈아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갈지 말고 그럼 멸치를 갈아 먹는 거랑 칼슘제를 먹는 거랑 근데 또 참 애매한 게 칼슘제 자체가 칼슘제를 그렇게 복용해가지고 그게 과연 뼈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. 그러면 멸치 뼈를 먹어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유를 드셔도 소화가 되는 분은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고 또 뼈째 먹는 생선 잘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도 많이 드시고 또 아니, 채소 중에서는 진한 녹색 채소 저번에 새우 껍질 아무리 1000번 씹어도 그 아, 베타카로틴이 안 들어간다고. 그거랑 약간 달라요. 아 칼슘을 네, 좀만 네. 씹어도 흡수가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이 뼈 같은 경우는 씹으면 씹을수록 흡수력이 더 높아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칼슘은요 네. 위에 있는 그 산에 의해 가지고 녹아서 흡수가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래서 잠깐 여기서 양 얘기로 넘어가면요 칼슘제 알약이 있잖아요. 네.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거기 들어있는 게 탄산칼슘이라는 거거든요. 네. 이게 흡수가 잘 되려면 네, 네. 산이 필요한데 네. 이제 알약을 빈속에 드시면 산이 별로 없잖아요, 이 안에. 네. 그래서 그거는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하는 중간에 드시면 흡수가 제일 잘 돼요. 왜냐하면 산이 나와야 되니까. 산이 나와야 되니까. 산이 더 많이 나올수록 흡수가 더 잘 되니까. 그럼 우리가 이제 전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전어를 기름이 많이 올랐을 때 구워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해서 향이 확 나게 해서 며느리가 돌아오게 한 다음에 며느리한테 통째로 칼슘을 풍부하게 먹이는. 근데 이제 그건 취향인 것 같아요. 그건 취향인 것 같은데 며느리를 혹시 이제 집으로 다시 들이셔야 되면 그때는 구워서 드시고요.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
회로 드시는 것도 또 그렇게 맛있다 그러죠. 그 고소한 맛이 기름지고 하니까.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되는 거는 생선은요 원래부터 찬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선이 이제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번식하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이 온도가 낮을 때도 번식을 잘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생선 같은 경우에는 육류랑 또 달라가지고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오래 또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네, 그래서 가급적 신선할 때 드시는 게 또 좋다.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생선들이 기름이 올라서 맛있는. 그건 뭐 다 마찬가지죠. 굳이 전어만 먹을 필요는 없다. 이게 다 제가-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제가 들어볼 네. 때는 그거 같아요. 네. 전어가 많이 잡히니까 네. 소비를 해야 되니까 가을철에 전어가 맛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한 것일 수도 있으니 그분을 찾아야 돼. 그렇죠. 그분 며느리 집 내보낸 며느리 그분을 찾은 거니 굳이 가을이 됐다고 전어를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. 몸에 더 좋거나 맛이 더 좋은 건 아니다. 네, 그렇지만 또 전어를 가을에 먹는 거는 뭐 일리는 있죠. 네. 일리는 있죠. 네. 근데 이제 옛날의 문헌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오히려 전어를 여름 직전에 산란기 때쯤에 또 먹는 게 또 맛있다는 그런 문헌도 있거든요. 네. 뭐 서유구가 쓴 뭐 그런 책에 보면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편견으로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가을에만 전어를 먹는 것도 좀 있어요. 네. 약간 그런 측면도. 원래는 산란기가 딱 돼버리면 그때 맛이 없는데 산란기 직전은 맛있을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산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또 살을 찌워야 되긴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한편으로는 너무 한철로만 굳어진 면도 있긴 해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 마케팅엔 참 도움이 되는데 마케팅이 원래 그런 거죠. 항상 문구 하나가 딱 굳어지면 그것만 정답이 된 것처럼 돼가지고 네. 이런 거 있잖아요. 사과도 아침 사과는 뭐 어떻고 금사과고 네. 저녁 사과 독사과다. 전부 금사과예요. 사과는 언제 먹어도 맛있고 좋고 그런 거죠. 네. 가을 전어는 가을 전어는 네, 맛으로 드시는 거죠. 네. 좀 한 11월 달쯤 돼가지고 좀 이렇게 뼈도 제대로 자리 잡히고 한 거를 발라주면 그럼 먹겠습니다. 네. 이래 갖고 월동 준비를 할 수 있겠냐고 겨울이 돌아오는데. 전어 먹으러 가야 돼. 월동 준비하겠습니다. 월동 준비하러. 전어 먹어야 되나?